드론 축구는 이 드론볼을 원격 조종해서 공중에 매달린 상대팀 골문에 집어넣는 경기입니다. 지난 2016년 전주에서 처음 고안되고 시작됐으니까 전주가 종주도시인 스포츠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주에서 각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1회 드론 축구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드론 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글로벌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드론 축구 월드컵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나세영 국제 드론 축구 연맹 기획 재무팀장, 그리고 김만년 스카이에어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이 드론 축구가 처음 개발이 됐으니까 올해 지금 횟수로 10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리게 됐습니다. 임숙희 국장님, 그 드론 월드컵 추진 과정 또 의미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전주시는 2016년도부터 드론 축구를 지역을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키워왔고 국내 보급은 물론 해외 30개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번 2025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전주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전주가 글로벌 스포츠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세영 팀장님, 그 연맹 입장에서도 이 월드컵 상당한 의미가 있지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드론 축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신개념 스포츠이지만 이제는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에서 즐기는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각국 선수들이 함께 어울리며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기술을 나누고 월드컵을 통해 드론 축구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드론 레저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차례 봤습니다만 드론 축구가 아직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규칙이랄지 구성이랄지 뭐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드론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개념 ICT 융합 스포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축구공 모양의 드론볼을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면서 경기장에 설치된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형태의 경기고요. 네. 지금 드론볼 사이즈에 맞춰서 지름이 20cm는 클래스 20, 지름 40cm는 클래스 40으로 종목이 구분되며 네. 3세트 3분으로 경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 5개의 드론이 각자의 역할, 골잡이, 수비 역할을 가지고 실제 득점과 수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볼은 저희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역 중점 사업인 탄소를 활용해서 탄성 있는 특수 보호 프레임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해도 부러지지 않고요.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서 매우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단순 스포츠로 하기 위해서 LED로 팀을 구분하고 페널티킥이란 룰, 여러 가지 하프라인 룰 등이 있어서 실제 축구처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는 단순히 드론 조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포츠가 가지는 긴장감 그리고 국기 스포츠의 박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만년 대표님,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이제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런 드론 축구가 또 관련 기업들 성장하고 육성하는 데 얼마나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드론 축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지난 10년간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드론 축구공이나 아니면 경기장, 운영 장비 같은 실제적인 하드웨어 제품군을 공급하면서 매출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드론 축구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자국 내 드론 관련 기업이나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업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해외 진출과 기술 협력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가 지난 10년 동안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글로벌 판로, 그리고 교육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드론 축구가 스포츠를 넘어 산업과 교육을 연결하는 한국발 혁신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2025 그 드론 축구 월드컵이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될 예정이죠. 국장님, 당초에는 이제 그 참가 의사를 보인 나라가 19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우려도 있었는데 최종 참가 규모 또 대회 일정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최종적으로 32개국 270개 팀이 참가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선발된 선수들이 전주에 모여서 최고의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주요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25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잔디구장에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열리고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본격적인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서 27일 토요일에 결승전과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드론 축구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드론 체험존과 문화예술 공연, 야간 드론 라이트쇼, 드론 산업 국제 심포지엄 등 시민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아울러서 월드컵 행사 기간 내에 2025 바이전주 고고 페스티벌과 한가위 맞이 함께 더 큰 장터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전주시 우수기업 제품도 소개하면서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기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월드컵에 여운을 더하고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한 2, 3년쯤 전부터는 여러 가지 지역 행사를 가봐도 드론쇼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선을 사로잡는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방금 이제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군요. 국장님, 그 대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도비 확보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주경기장 이외에 다른 그 경기장 추가 확보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들은 다 잘 마무리가 됐는지요? 예. 지금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그리고 국제 드론 축구 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한 끝에 현재는 예상과 경기장 등 대회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전주국제 드론 스포츠센터가 월드컵 주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11개의 특설 경기장은 현재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 내에 조성 중인 대형돔 내부에 설치됩니다. 또한 선수단 편의시설과 통역지원,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지원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어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전주가 드론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더 탄탄히 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축구 종주 구기자 종주 도시인데 사상 처음 이제 그 진행되는 이 드론 축구 월드컵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맹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예. 예. 드론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교육, 관광, 콘텐츠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전주와 국내 기업들은 장비 판매뿐만이 아니라 체험,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운영, 서비스까지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새로운 성장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한 무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 효과를 단순히 성과로만 보기보다는 이번 월드컵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드론 산업의 기술력과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전달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세영 팀장님. 이제 제1회 첫 대회다 보니까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드론 축구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 K-푸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네. 드론 축구가 K-팝, K-푸드를 잇는 새로운 K 컨텐츠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드론이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영역이 더욱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임숙기 국장님, 전주시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 스포츠인 드론 축구에 집중한 이유 무엇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물류 배송과 농업, 또 영상 촬영, 국방,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드론 제조 산업은 중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드론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와 관광 산업 등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서 2016년 세계 최초로 지역 주력 산업인 탄소와 드론, 또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드론 축구라는 드론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기술과 게임성을 결합한 ICT 융복합 산업 모델로서 드론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의 드론 산업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 창조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뭐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니까 정말 독과점 현상이 엄청난데요. 드론 축구 종주국으로서 전주시와 우리 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중국 드론이 시장 점유율은 70%인데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 도시라 해가지고 수백만 수천만이 거주하는 도시 전체가 이제 하나의 이런 신기술을 이제 생산하고 연구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저희가 비교하기가 아예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왔고, 하지만 드론 스포츠, 특히 드론 축구 분야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드론 축구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K 컨텐츠로 이 표준화된 장비와 경기 규정을 저희가 이제 선도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관련 기업들은 단순히 하드웨어 제조 경쟁에서 중국을 뭐 가격이나 뭐 생산 대수나 이런 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 장르를 창출하고 표준과 생태계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규칙을 제시하는 룰메이커의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원천 기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드론 축구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번 드론 축구 월드컵을 통해 향후 드론 스포츠 관련 경쟁력을 전주가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드론 축구 관련해서 세계 대회는 이번이 이제 사실상 처음입니다만 2017년에 전주 시장배 대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관련 대회는 쭉 있어 왔습니다. 뭐 아직 만 10년이 되지 않아서 뭐 긴 세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팀장님 어떠세요? 이 드론 축구에 대한 인지도, 위상, 뭐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7년에 제1회 전주시장배 대회로 대중한테 처음으로 드론 축구를 선보인 이래 지금은 매년 뭐 30회 전국 대회가 열릴 정도로 국내에서는 대회가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아래 전국의 10개 지회 84개 지부 한 2,700여 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에도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에 드론 축구가 선정이 돼서 전국에 있는 초중학교에서 드론 조종과 코딩을 같이 저희 드론 축구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뭐 국민적인 인지도로 드론 축구가 널리 알려졌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내에서는 선수층이나 체계는 이제 안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좀 더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드론 축구의 룰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이제
전주시에서 주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전주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뭐 드론 축구 관련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육성하거나 이 관련 대회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 잠재적인 경쟁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혹시 있는지요? 지금 최근에도 언론 보도도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월드컵 예선에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 피다의 규정과 규칙, 룰을 모든 걸 다 지키고 네. 공인구, 전주에서 생산된 공인구를 사용을 하는 등 네. 피다의 룰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전국에서도 교육감배 대회, 뭐 도지사배 대회 등 매년 크고 그 공식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대회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보면 거의 매주 드론 축구가 어느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국에서 다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드론 축구가 사실 이제 전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계로 그 향해서 나간 그런 콘텐츠이자 이제 사례인데 사실은 어떤 그 글로벌한 협회나 네트워킹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잖아요. 일반적인 뭐 스포츠 종목 같으면 대륙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 구심점들이 있어서 또 협회가 그 중심으로 이제 대회도 치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과정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국제 드론 축구 연맹도 현재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별 연맹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연맹별로 연맹 회장님도 있으시고요. 예. 그 소속 국가들끼리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만 해도 지금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이라는 도시에서 프레 월드컵이라는 드론 축구 대회가 열렸고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그 유럽 대륙별 연맹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아프리카 게이밍 엑스포에서 올해 모로코에서도 경기가 열렸고요. 이 외에도 국가별로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각국에서도 활발히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대회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교류하고 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피다에서도 뭐 월드컵 외에도 대륙별 대회, 클럽 대회 등을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게 더 정착이 돼서 글로벌 스포츠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언급된 것처럼 드론 시장에서 또 드론 그 기술과 관련해서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존재 정말 그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일반 점유율이 70%인데 상업용 드론은 뭐 90%라고 하니까 정말 그 위세가 대단한데 대표님, 대한민국 이 드론 경쟁력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 드론 축구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는 그야말로 이제 독보적인데요. 값싼 생산 비용, 대규모 제조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드론 부품을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드론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셧다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부품을 드론 축구는 국산화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거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제조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드론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론 축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하는 대신 스포츠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문화산업 생태계를 개척함으로써 예. 독자적인 이제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분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 분야들이 있는데 뭐 감시나 정찰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이제 드론 스포츠 분야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 이제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드론 축구가 개발돼서 또 마침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국제 표준화와 제도화를 강화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룰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정이라든지 심판, 코치, 뭐 장비에 대한 거 인증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서 저희가 이제 룰메이커 이제 모든 이제 다른 후발주자들이 저희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지위를 굳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전주는 특별히 이제 관광 산업과의 융합입니다. 드론 축구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스템 교육이나 아니면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확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말에 뭐 아이들하고 놀러 가더라도 이제 체험 학습은 꼭 하나씩은 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나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안정적인 수요를 좀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드론 아레나가 설립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글로벌 리그를 이제 활성화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이제 국가 간 리그들이 이제 좀 더 정례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스폰서십을 결합하면 이게 사실 뭐 수천억 시장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 축구가 이제 단순하게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 한국은 중국처럼 이제 하드웨어 시장을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드론 축구라는 독창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규칙과 문화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론 축구를 컨텐츠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론 축구 산업으로서 4차 산업과 관련한 드론 스포츠 또 뭐 AI나 이렇게 코딩이나 연계의 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네. 네. 그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좀 드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중국이 이제 수출을 금지하면 다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부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중국이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 있는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의 대부분의 드론이 90% 이상의 부품이 중국산입니다. 아, 예. 그냥 지금 거기 보이는 주요 부품이 뭐 모터, 프로펠러, 그다음에 뭐 변속기, 배터리 이런 게 다 중국산이거든요. 네. 근데 뭐 국내에 뭐 농업용 드론도 수천 대고 취미용, 촬영용도 수천 대인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거를 통제한다면 저희는 아예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 상황에 저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 축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지금 뭐 그 프로펠러 하나까지 다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클래스 20은 거의 국산화율이 대부분 국산화가 됐고 이제 클래스 40도 이제 국산화 파트들을 많이 늘려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요 작은 사이즈 정도는 그래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네. 저 큰 클래스 40은 조금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멀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어쨌든 지금 그 다양한 부품 업체들이 그 국산화를 지금 진행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첫 월드컵이 그 전주에서 열린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그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이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팀장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 1회 대회 치르기도 전부터 그 말씀드려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그 드론 축구 월드컵 유지 어떤 고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피다는 이제 시작한 작은 조직이지만 그래도 30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피다 국제 단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각국의 대표들과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홀수회에는 2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개최할 거를 저희가 의결을 했고 네. 짝수회에는 인터컨티넨탈컵 그리고 매년 클럽 대회를 개최를 하자고 각국 회원국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대회를 할지는 매년 연말에 열리는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각국에서 작고 크든 간에 대회를 꼭 개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홀수에는 어쨌든 계속 전주에서 월드컵을 하게 되는 거고 짝수에는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따로 대륙간 대회를 정해서 나가서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저희는 월드컵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네네. 걸로 지금 의결은 했고요. 예. 이제 어디에서 개최될지를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각국의 신청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드론 축구가 글로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로 초기 몇 번의 대회는 종주 도시에서 예. 잘 이뤄진다면 이게 글로벌로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드론 축구에 참여하는 게 남녀, 노소, 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다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선수층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청소년 대회를 확대한다면 조금 더 이런 대회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은 대회가 열리려면 많은 지도자나 국제 심판 등 이런 예. 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피다에서 제정한 그 룰 규칙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글로벌로 퍼져나가기 위한 국제 지도자, 심판 이런 부분 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자리 잡을 때 저희가 이제 단순한 드론 축구가 스포츠를 넘어서 K 컨텐츠로 글로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드론 축구를 할 수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전용 경기장이죠. 이제 전주 국제 드론 스포츠 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아주 그 번듯하게 잘 지어져서 여러 이제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회를 치른 이후에도 또 꾸준하게 그 잘 활용이 돼야 할 텐데 전주시에서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전주 국제 드론 스포츠 센터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신축된 주 경기장이지만 단순히 대회 한 번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이 센터를 세계 드론 스포츠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월드컵 이후에도 국내외 드론 축구 리그와 아시아컵, 월드컵 예선전, 국제 친선 경기 등 다양한 대회를 상시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한 드론 전시 체험과 심판 지도자 연수, 청소년 드론 교육과 동호인 리그, 또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국제 드론 스포츠 센터를 드론 산업과 관광 교육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드론 축구를 비롯해서 이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드론의 역할과 쓰임새가 뭐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종주도시답게 축구를 비롯해서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또 그것을 위한 또 교육 굉장히 뒷받침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드론은 단순하게 이제 취미를 넘어서 지금 실제 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라든지 안전, 농업, 국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드론 축구 같은 드론 스포츠 역시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교육과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드론 조종뿐만 아니라 드론 축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고 정비도 하고 날려야 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야 하는 그런 스포츠고 이제 드론 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 드론 산업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드론 축구는 조종하는 인력 선수들을 넘어서 이제 정비하거나 아니면은 심판, 코치, 아니면 연구 개발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의 산업의 파트에 이제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뭐 전문적인 훈련기관과 이제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필요로 하고요. 셋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드론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해야 하니까 이제 농업인들이 자격증을 따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금 엊그젠가 발표된 게 이제 군에 입대한 이제 입대 장병들에게 50만 명한테 드론 자격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인력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교육 장소 중에 하나도 아까 전주에서 이제 건립된 드론 스포츠 복합센터를 이제 드론 축구 전문 교육기관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선수도 양성하고 심판도 양성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정기적인 뭐 이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주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교육 받는 기간 동안 이제 전주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는 일단 흥미와 기술 사이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이제 드론 산업 전반 저변에 인력이나 이해도가 높은 이제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예. 저희가 이제 드론 축구를 전 세계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가장 보면 드론 축구를 통해서 드론 조종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제일 먼저 꼽으십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드론 축구를 처음 해보려고 하면 가장 요청하는 게 지도자를 파견해달라,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룰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3년도에 싱가포르에서는 드론 축구를 도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지도자 파견을 이제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드론 축구 선수로 시작해서 감독, 지도자까지 된 그 드론 축구 선수가 그쪽에 지도자가 가서 지도를 해서 싱가포르의 드론 축구를 보급을 처음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작년 국제 대회에서는 싱가포르이 준우승을 하게 됐고요. 올해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도 8월 달에 저희 고향에 있는 팀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전지훈련을 올 정도로 이렇게 지도를 시작을 했더니 드론 축구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운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드론축구연맹은 이런 사례처럼 드론 축구가 더 전 세계에 퍼지려면 수많은 지도자, 국제적인 드론 축구 지도자가 필요해서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식적인 교육기관 전체 그 커리큘럼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드론 축구가 이만큼 보급되기 위해서 국토부, 전북 특자도 전주시의 도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시장을 이렇게 확대했던, 뭐 시장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드론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도자분들이 결국 많아져야 가서 또 지도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겠군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드론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만큼 드론 교육과 또 전문 인력 양성은 필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시는 이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학습과 늘봄학교 등 드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해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드론 축구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와 기술을 함께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국제 심판 코치 양성과 드론 정비, 또 소프트웨어 교육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과 스포츠,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서 전주시를 드론 인재 양성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드론 축구라는 이제 그 독자적인 영역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급성장하고 있고, 또 중국의 또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수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드론 산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를 주도하고 있어서 주도하고 있고, 전주시는 이제 조금 드론 축구라는 이제 독자적인 영역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요. 전주가 드론 산업 전체에서 이제 중국처럼 대규모 제조 능력을 갖춘 거는 아니고, 하지만 드론 축구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과 경험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 축구 공인구 스카이킥 에보는 캠틱 종합기술원하고 지역 기업들이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이제 파손이나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고 고성능, 고내구성을 갖춘 국산화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형 설계나 이제 PCB 제작, FC, 프로그래밍, 조립과 테스트까지 거의 지역 기업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클래스 40도 이제 국산화율이 뭐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한 드론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등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유선형 경기 운영 플랫폼까지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이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드론 산업 전체에서는 규모 면에서는 작더라도 드론 축구 분야에서는 K컬처를 이끄는 신성장 ICT 드론 스포츠 중심지로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드론 축구의 이제 종주 도시가 전주이긴 하지만 이제 선도 도시가 전주가 될 수 있는 역할과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국내에서 전주보다 이제 많은 아까 지자체들에서 드론 축구를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종주시인 전주시보다 더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주시의 드론 산업은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이렇게 독창적인 콘텐츠와 기술력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립해서 이제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지금 드론 축구 월드컵 관련해서도 전주 시민들이 사실 저걸 한다는 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요번에 홍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바로 개선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제 단순히 이제 드론을 만들고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이제 행사나 이벤트 아니면 마이스 산업 등과 같이 이제 산업 분야가 굉장히 넓게 확장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좀 스스로 자립하기보다는 조금 도와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리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대표님 그 설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국과 이 하드웨어를 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그 영역을 지금 개척을 해서 주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드론 축구라는 그 브랜드가 이제 더 성장을 했을 때 지역의 여러 가지 마이스랄지 이벤트와 이제 그 같이 결합이 됐을 때 더 이제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주도적으로 계속 시민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적인 어떤 일관성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유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뭐 드론 시장 2030년에 뭐 74조 원 규모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뭐 러우 전쟁을 놓고 보면 이제 전쟁까지도 이제 이 드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드론 산업 전주만의 어떤 특화된 전략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드론 세계 시장 규모가 약 74조 원으로 네. 전망되는 만큼 드론 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드론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를 통해서 드론 제작과 정비, 관제, 교육 등 관련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드론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를 해서 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전주형 드론 산업 모델을 완성하고 스포츠, 관광, 산업을 융합한 글로벌 드론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네. 네, 대표님 뭐 어떤 전략으로 우리는 더 육성을 해 나가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전주는 드론 산업 전반을 다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드론 축구 같은 드론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약간 다 컨텐츠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산업화할 필요,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축구는 이제 단순히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제작, 부품, 공급, 뭐 경기장, 교육, 콘텐츠, 뭐 대회하면은 뭐 이제 이런 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영역, 뭐 음향, 조명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후방 산업을 이제 폭넓게 이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전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대회가 열린다면 이제 그런 부분의 업체들도 이제 뭐 소규모로 이제 생기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서로 수익을 낸다면 전주에서 사업을 드론 이제 축구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생태계를 더 확장해서 드론 스포츠 산업의 수준을 확 끌어올려서 뭐 저희가 뭐 해외에 있는 손흥민의 열광을 하고 뭐 굿즈를 사고 경기를 보고 그거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고 이런 게 뭐 드론 축구라도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한국 문화 또 한국 기술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 축구하면 이퀄 뭐 전주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이제 조금 더 성숙이 돼야 할 텐데요. 이런 그 새로운 우리만의 브랜드 콘텐츠로 육성을 하려면 어떤 노력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K-팝과 K-드라마, K-푸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전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드론 축구를 K-드론 스포츠로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 드론 축구 연맹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리그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과 동호인, 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수와 지도자 육성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드론 축구를 K-팝 공연, 또 한류 축제, 관광 콘텐츠와 연계를 해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한류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드론 축구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 네, 나세영 팀장님. 예. 연맹 차원에서 드론 축구를 K 콘텐츠, 글로벌 레저 스포츠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24년도 1월에 그 CES에서 드론 축구를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예. 그 이전에 드론 축구를 하겠다고 연락 오는 세계 각국에서는 뭐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약간 레저 스포츠 취미 쪽에 있었다 그러면 네. CES에서 저희가 드론 축구를 공식적으로 선보이고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에서 공신력 있는 방송에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하. 산업적으로 드론을 하는 규모 있는 기업들이 우리도 드론 축구를 하겠다라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장 예로 최근에 가입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국가는 예. 드론을 통해서 선박의 그 수리할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촬영하면서 수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드론 선박 관리를 위한 조종을 하는 사람들이 드론 축구를 통해서 더 조종력도 기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가입을 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이곳까지 월드컵에도 참여하고 지금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 등을 보내주는 걸 보면 예. 정말 그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드론 축구가 K 콘텐츠로 더욱더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 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국제적인 대회를 더 많이 개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회원국을 모집하고 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준화된 룰과 공인된 장비, 기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정말 K-팝, K 콘텐츠로 드론 축구가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CES는
작년에는 가셨지만 올해는 지금 안 가셨죠? 네. 예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기회가 단 대로 좀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만희 대표님. 예, 국장님하고 이제 팀장님하고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체계적인 글로벌 홍보랑 이제 이 드론 축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새로운 스포츠라는 이제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처음 탄생한 이제 미래형 스포츠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 같고 네. 이제 국제대회나 한류 페스티벌, 해외 전시에 연계한 마케팅이 이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드론 축구는 단순한 경기 콘텐츠가 아니라 이제 산업과 연결되는 새로운 K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부품이나 뭐 드론 볼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주 지역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랑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수출과 해외 전시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면 드론 축구는 이제 K-팝이나 K-푸드, 이제 K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6년에 처음 씨앗을 뿌려서 이제 횟수로 10년째가 되어서 그 세계 드론 축구 월드컵까지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전주 드론 산업에 또 어떤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 드론 축구 월드컵은 이제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전주 드론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주는 드론 축구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곧 단순한 제조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와 문화 그리고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드론 산업 모델을 개척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월드컵이 드론 축구가 스포츠를 넘어 산업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지역의 기업들이 공인구를 생산하고 경기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참여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가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드론 산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팀장님. 드론으로 축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드론 축구가 네. 1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에 지자체의 지원과 기업분들의 협조 덕분에 제1회 월드컵을 개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직 모자란 부분도 많겠지만 국제 드론 축구 연맹은 앞으로 이 드론 축구를 정말 글로벌 스포츠로 키워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전주 월드컵이 그 첫걸음이자 국제 네트워크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콘텐츠로 선보이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네, 이번 2025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은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라 전주 드론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드론 축구뿐만이 아니라 드론 연구 개발하고 교육, 산업, 스포츠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 국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전주시를 글로벌 드론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만들어서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5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은 지난 10년 동안 해온 노력의 1차 결실이자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전주에서 탄생한 이 드론 축구가 세계인이 즐기는 국제 스포츠로 도약하고 해당 산업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